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부터 얘기해 보죠. 반도체 세이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또 이 재벌 총수를 꼭 이번에도 동행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면서 반도체는 한 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내일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합니다. 예. 중앙일보는 사설로 총수 동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만 생기면 기업인들부터 동원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조선일보도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경제를 부응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전략 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러나 또 비판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번 네덜란드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영남 의원부터. 해외 순방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사실은 지난달 하순에 엑스포 투표 결과가 예. 나온 이후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참모라면 물론 국빈 방문은 오래전부터 양국 간에 조율되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11월 하순에 엑스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든 네덜란드의 양해를 구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내년 이후로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연달아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부산 내려가셔갖고 재벌 회장들하고 떡볶이 드셔갖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뭐 민생 경제를 위한 거다, 세일즈 외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방을 많이 하셨는데요. 249억 들이고 예비비에서 329억을 추가하면서 국민 예산을 쓰고 있는데 민생 경제 나아졌습니까? 예.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외교의 성과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외신에서 정보의 부재다라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력 같은 걸 폄훼하기도 했죠.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겁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순방길을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네덜란드에는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아주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의 장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께 가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근데 뭐 방문 자체에 대해서 ASMR 본사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허브로 한국이 아니라 대만을 선정했다. 뭐 이렇게 뭐 굳이 가서 효력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더 절실하게 잡아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뭐 방문 일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웠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방문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 이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좀 살뜰하게 챙겨오는 것부터 앞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해당 기업들은 어떤 도움이 좀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는 이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사를 발표한 이어서 민주당도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 변호사가 발표됐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기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지혜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출신이고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등의 기후 및 환경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인재 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산업 체계도 기후 변화에 맞춰 완전하게 바꿔가야 하고 그중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놓고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총선이 코앞이라서 서둘러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민주당은 12월 13일에 정개특위 이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14일에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은 참고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준연동형 선거법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니 민주당이 사과하고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인재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영남 의원도 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저는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게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예.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거 떼지 말고 뭐 전기 자동차가 됐던 이런 거를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 예. 이러기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사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 됐던 뭐 풍력 발전소가 됐던 그거 실제로 보세요. 그거로 인한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해요. 원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뭐 100% 하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른바 3040 여성 그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1호 이제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분과의 뭐 비교도 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젊고 진취적이고 민주당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평가를 들어봤고 김수진 평론가가 3자적 입장에서 네. 사실 인재영입 1호 인재는 이분 뭐 혹은 깜짝 뭐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 경우는 이렇게 좀 뭐랄까 인지도가 있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평가가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원의 인재 영입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홍보하기보다 이번에 밝힌 코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 코드에 대해서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지 않은 영입 인사의 경우는 이제 당에서 곧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써서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같은 입장이겠고 그런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양당 모두 좀 서로 다른 전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또 당에서는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부터. 근데 민주당은요 이미 패를 다 읽혔어요. 패를 병립형으로 간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다 속마음이다. 드러났어요. 이미 패를 다 읽혔어요. 어허.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 사실상 방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정치 성향은 저 당과 비슷합니다만 그 당의 당대표와 상의 없이 내가 정당을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게 위성정당인지 뭐 흔히 얘기하는 형제 자매 정당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소위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인데 이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의 생각은 다 읽혔어요. 필요 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 없는 노력이다. 장 변호사님. 선거는 현실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명분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선거법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뭐 굽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이른바 뭐 송영길당, 조국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점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합하는 그런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다음 이슈.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오늘 젠더 정책을 발표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대표는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 돌보는 여성이라는 한국적 가부장제를 비판했는데요. 예. 일단 병역에서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사와 관련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의 전면화를 제시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젠더 갈등이 진영화된 양당 정치와 다르지 않다면서 진짜 용기는 자기 진영의 불만을 감수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타협책을 찾는 일이며 각자 진영을 설득해 젠더 대결의 완화를 모색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정의당 의견그룹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유호정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의 공동 합동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자 공동 창당 작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된 겁니까? 네, 뭐 이제 시작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7일 날, 오는 17일 날 공동 창당대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양측의 핵심 정책들 또는 기조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전에 이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젠더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예. 수요일에는 청년 정책 관련된 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발표하기로 했고요. 예. 금요일에는 또 중요한 정책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성주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해오셨고, 네. 진보정당은 또 기존 정치권의 가치와 인양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러 세력을 포괄하는 신당 창당에 나선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진보 정당이 기성 정치권과 차이를 강조해 왔지만요. 예. 또 진보 정치 역시도 이제 민주 정치의 한 종류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예. 오히려 지금 저희가 주장하듯이 개혁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 바로 바로 기성 정치권이 시민들의 삶하고 좀 무관하게 몰락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예. 적대와 척결의 뭐 87년식 세계관이랄까요? 그러니까 마치 상대를 뭐 척결하거나 없애버려야만 세상이 나아진다고 사고하는 그 정치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정의당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좀 한 걸음 나서서 다원성과 공존의 세계관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진보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당을 좀 주장하게 된 거죠. 네, 김영남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 함께 질문을 해주시죠. 장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네. 정의당 같은 이제 진보 정당을 개인적으로는 애정을 갖고 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네. 확장하시고 그 외연을 넓히겠다는 그 대의에는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그 확장의 대상과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대해선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 확장의 범위에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 건지, 이낙연 신당이 거론되는데 그 부분도 다 열려 있는 것인지, 그 열려 있는 범주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부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화는 어디에나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확장의 그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는 거냐, 그럼 모두가 가능한 거냐? 예. 이렇게 한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일단 저희가 이제 밝힌 거는 이런 겁니다. 문제의식이 이제 신당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현재 진영 정치에 빠진 기존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 그래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기조에 합의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양당 정치의 어떤 그 진영 정치에 빠진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또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다. 서로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뭐 적폐 청산이라든지 뭐 카르텔 청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좀 지향한다. 이렇게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대화와 연대 대상으로 일단은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 측도 아마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예.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정치, 지금의 정당 정치를 바꾸기 위한 문제의식을 먼저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그걸 보고 이제 연대와 연합의 폭이나 깊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장 변호사님이 물어주셔서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유호정, 조성주가 같이 해서
기호 3번을 부여받는다. 내년 총선에서. 아, 네네.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기호 3번을 부여받는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선거제도가 뭐 연동형이 되느냐, 그럼 아니면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또는 연동형이 됐을 때 뭐 양 정당에서 위성 정당들을 내느냐. 그러면 질문을 네. 바꿔서 네. 비례대표 47석 중은 빼고 네, 지역구에서 네.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는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한다고 예. 하면요. 예. 예, 기호 3번을 부여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적어도 지금 계획은 지역에 150명 이상의 후보를 내야 된다, 최소 내야 아니, 된다라고 당선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는 저희는 최소 15에서 20석도 노려볼 수 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번을 받는다는 가정이겠죠. 호남 쪽에서요? 수도권에서요? 전체 다 해서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지역구 15에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희는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여러 약간의 기조들의 차이가 있어서 아하. 좀 토론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수도권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좋은 후보들을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수도권 공략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젠더 정책 합동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네. 병역에서 가사까지 이제 성평등을 네.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성 징병제까지 검토 대상인가요? 여성들도 다 군대 간다. 일단은 네, 검토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많이 이제 검토됐겠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라도 현재 남자 20세 남자 인구 한 25만 수준에서 35년도쯤엔 이제 급감해서 한 40년도쯤 가면 1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0만 상비 병력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22만 명의 병역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낸 것이 그러니까 이제 병역의 고통을 그냥 여성도 분담하자 뭐 이런 이제 반페미니즘 주장에 이제 남성 진영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돌봄이나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적 어떤 조치가 충분히 되었을 때 오히려 또 이제 여성 징병제가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문제하고 연계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는 좀 해보고 검토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나중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갈등의 어떤 강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그러면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도의 이제 제도안으로 이제 여성들을 편입시키려면 지금 노동시장이나 이제 가사노동이나 이런 쪽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은 명백하게 존재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논의들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 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분들 당적 정리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김준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빨리 당적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는 유호정 의원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뻔뻔한 정치 행보를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내로남불 양심불량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말이 좀 너무 과하게 세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에서 말이 세지는 것이 과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17일 창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동 창당이 확정되면 세 번째 권력 저희 쪽의 회원분들 중에서 당적 정리가 필요한 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뭐 신당에 합류하실 분들의 경우는 개인 거치 문제 결정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정의당 안에서 이 신당으로 가야 되는 노선 전환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받고 의원 되신 분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정의당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하실 거면 정정당당하게 빨리 당적 정리하셔라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주장에 이제 이전에 이제 과도한 감정적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정의당이 지금 재창당과 관련해 아직 당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직접 진행한 예. 당원 의식조사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최소 4분의 1이 넘는 당원들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찬성 여론을 밝혔어요. 예. 그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전개하는 것도 류호정 의원의 당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지도부는 뭐 류호정 의원이 신당 창당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탈당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국민의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미 2달 전부터 이준석 전 대표도 예. 신당 탈당 및 창당 시점을 뭐 10월 27일 날짜까지 특정해가지고 밝혔는데 그렇죠. 그 당에서 이 대표 즉시 탈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신당 창당 의사를 여러 루트로 지금 밝히고 계신데 민주당 지도부가 즉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타협점이 뭔지 이견을 좀 줄이는 건 뭔지 노력하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인데 저는 지금 정의당에서 비대위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과도하게 세다. 마치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에서 벌어진 배제 논리하고 똑같다고 봐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그랬고 예. 이준석 전 대표한테 윤핵관이 그랬습니다. 멀게는 공수처법을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한테 민주당 주류가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지금 정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도 일종의 팬덤 없는 팬덤 정치 행태다. 당내 이견을 마련 류 의원한테 그걸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마 류호정 의원은 당원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의견을 끝까지 전개하고 토론할 거고 당적 정리 문제는 예. 아마 본인의 최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정의당 의견으로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조성주 위원장으로부터 정의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는 얘기를 듣는 날이 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장 변호사님은 자 이번 네. 오늘 발표한 젠더 갈등 문제 정책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여성 징병제까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이게 류호정이란 정치인이 그동안 담지해왔던 가치와 부합하는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정책 공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이른바 이 첫 그 정책으로 발표한 젠더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지켜봐왔던 국민들의 평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책 공조가 가능하고 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총선을 앞두고의 어떤 이합집산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정말 정책 연대라면 기존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진정성 듭니다. 면에서 좀 아쉽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김영남 의원님은 오늘 정책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역 자원의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병역 체계 자체를 모병제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기호 3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렇죠. 신당을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뭐 필요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다 하겠지. 기호 3번을 위해서라면 예. 아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또 끝판왕 김수미 평론가가 정리해 주시면 네. 자 일단 오늘 정책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유권자들에게 좀 파괴력이 있을 것인지.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고 관련 분석 논문도 나와 있는데 예. 20대 여성 쪽에서 찬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아하, 현상이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최근에 징병제가 다시 도입되거나 여성 징병이 도입이 될 때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자. 예, 근데 오히려 변수는 20대 30대 남성 안티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과연 여성 징병을 선호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이 징병되는 순간 둘 다 징병됐기 때문에 아하. 뭐 군 가산점이라든지 뭐 또 병사 월급이라든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하. 그 사태를 바라지 않는 아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젠더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 월급 또 상당히 200만 있다고 원 봅니다. 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400 월급 200만 원 시대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다. 아까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함께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기호 3번의 유혹 엄청 크다고 또 김용남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 세 번째 권력이나 새로운 선택 이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려는 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분들은 예, 결국에는 이 전 대표
쪽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이 전 대표 쪽이 본인을 지지해왔던 성향의 20대, 30대, 30대 남성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택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를 규합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기호 3번을 달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현실적인 관건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손을 안 잡을 리 만무하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최소한 그 점에서는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3지대의 핵심은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